얼굴만 넣어주세요 이거. 예쁘네. 약간 그게 뭐예요? 지구를 지배하러 왔다. 아. 음악으로 세계를 지배하겠다. 아, 그렇게 해서 저는 병신. 댄서 형을 딱 마주했는데 군대보다 약간 더 무섭게 엎드려 빠쳐도 하고 막. 안녕하세요. 차오룸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호, 오늘 동기 나왔어요. 우리 BAP. Yes, sir. 안녕하세요. Yes, sir. 안녕하세요. 정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사실 동기 맞죠? 저희가 2012년 8월 30일이 데뷔해요. 아, 8월이세요? 네. 아, 진짜요? 아, 저 선배님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아, 후배. 저희는 1월. 1월? 그럼 완전. 그러면 엑소 선배님이랑 같이 데뷔했네요. 거의 비슷하죠. 네. 왜 엑소 선배님도 1월 달 데뷔했던 것 같아요. 2012년. 2월인가 됐던 것 같아요. 2월, 3월? 뭐 아무튼 비슷했어요, 거의. 같은 해였으면 동기 아닌가요? 아, 그쵸. 동기죠. 아, 선후배 그런 거 안 따집니다. 그래도 저희는 후배니까. 기억 중에 우리 당시에 남자 아이돌들이 팀 스토리, 세계관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저희는 뭐 특별한 능력이 있고 그런 건 아니었고, 저희가 전사들이고 지구를 지배하러 왔다. 정사. 전사들이고 지구를 지배하러 왔는데 우리가 뭘로 지배를 할 것이냐. 음악으로 세계를 지배하겠다. 그렇게 해서 음악은 우리 무기다. 그쵸. 각자 맡은 역할들은 있지만 토끼 같은 컨셉이 있었어요. 토끼. 맞아요. 그래서 그 중에 저는 이제 케케마토라고 회색깔인 이제 토끼 모양의 이제 그런 캐릭터였고, 그런 캐릭터 한 명씩 다 있었어요. 저희는 그런 세계관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행성에서 온 외계인들. 외계인들. 그때 맞아요. 그때 남자 아이돌 뭐 엑소 선배님도 그렇고 다 많았어요. 세계관이 있어요. 우리 피에스타는 세계관 없지만 우리 처음 뮤직비디오 비스타 있잖아요. 그거 슈퍼맨 남자 주인공은 준수 오빠가 해주셨어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스타일의 비결은 우리는 초능력 갖고 있는 소녀들이에요. 예지는 순간이동, 린지는 날아갈 수 있는 거. 제이만 일반이었어요. 저는 병신. 병신할 수 있는. 변신? 네네네네. 그래서 그때 각자 제이는 여자 주인공인데 제이만 일반인이고 각자는 있었어요. 그 의자 돌 수 있는데 돌고 나서 예쁘게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 것도 세계관인가요? 그쵸. 그 시기 나오니까 다 이런 거 있나 봐요. 그때는 그런 게 팬분들도 엄청 좋아하는 문화였고, 네, 그랬어서 되게 엄청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게 사라지더라고요. 콘서트에서 여장하는 모습이어서 굉장히 예쁜 걸로 유명해요. 예쁘네. 약간 그게 뭐예요? 뭐 이벤트예요? 얼굴만 넣어주세요 이거. 원피스 잘 어울리네요. 어디 거예요? 원피스 어디 거예요? 이때 저보다 저희 스태프분들이 신나가지고 네네네. 무대를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막 집어넣고 막 원피스를 입히고. 그거 언제예요? 이게 저희 BAP 콘서트 때인데. 맞아요. 그때도 무슨 외계인 그거 스토리 있는 것처럼 남자 아이돌 콘서트 할 때 항상 여자 안무 여자 많이 했던 시기 아니에요? 그쵸? 저희는 그렇게 자주 하진 않았었는데 전사들이니까 그 중에 한 번인 것 같아요. 딱 2번 했거든요. 그 혼자만 했어요? 다른 멤버 다 안 했었어요? 다른 멤버들도 같이 했던 적이 있고 한 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대순이라고 막 그랬었죠. 대숙이. 대숙이. 쑥이야. 예쁘네. 아유, 부끄럽네요. 귀여워요. 팬들 엄청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여장 언제 할 거예요? 제가 다음에 중국에서 콘서트를 하게 되면 네. 노력해보겠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약속한다. 오늘 약속할 게 많네. 저는 팬 여러분들이 좋아하신다고 하면 사실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 지금 후배님들이 월드 투어 많이 다니잖아요. 네네네. 사실 K-팝 월드 투어 정식적으로 처음 다니는 팀 BAP 아닌가요? 대표적으로 뭔가 그때 당시에 제 입으로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그때 당시에는 약간 좀 많이 언론에 노출이 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중소기획사의 아이돌로서는 좀 하기 힘든 그런 투어들을 시작했던 거니까 그걸 되게 좋게 좀 많이 봐주신 거죠, 아무래도. 예. 여러 나라 다니면서 기억 남는 거 재밌는 에피소드 없나요? 솔직히 언어도 다르잖아요. 태어나서 해외여행을 한 번도 안 가봤던 내가 월드 투어를 나가서 수백 명, 수천 명이 되는 팬분들을 만나러 간 건데 사실 뭐 언어도 다르고 음식도 다양하고 근데 좀 약간 영어 울렁증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때 영어 잘해요? 못해요. 그래서 아직도 잘 못하는 게 그때 좀 어렸을 때 잘 보여야 한다는 모습에 항상 약간 좀 강박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아이돌이니까. 네네네. 항상 이쁘고 멋있고 잘해야 되고 근데 내가 막 영어를 못하는데 막 여기저기서 막 나한테 수많은 질문을 던지니까 그게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쉬는 날이 있어도 숙소 밖을 잘 안 나갔어요. 일단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고 무엇보다 좀 스케줄이 많이 하드한 편이었어가지고 늘 숙소 안에만 있고 저는 그래서 약간 투어를 가더라도 공연장, 숙소, 공연장, 숙소 그럼 숙소 안에서 뭐 해요? 그냥 쉬는 거죠. 게임도 하고 왜냐면 제가 메인 보컬이었다 보니까 저희 노래가 그때 당시의 노래들이 좀 되게 자비가 없었어요. 노래가 너무 좀 힘든 노래, 높고 세고 빠르고 빠르고 그렇지 않아요? 제로?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예, 제로 랩은 진짜 입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빠를 수 있어요? 저희가 랩이 좀 약간 강점이긴 했지만 그런 것들을 다 소화하려면 좀 쉬는 시간이 충분했어야 됐던 것들이 많았죠. 그럼 식사는 어떻게 시켜요? 아니면 이제- 호텔 안내 식당? 만약에 룸서비스가 되면 룸서비스를 시켜 먹고 어떤 거 제일 많이 시켜 먹어요? 이런 것도 솔직히 사소한 건데 팬들 알고 싶어요. 제일 간단한 건 이제 햄버거. 그럼 나중에 햄버거 선물 엄청 받아요. 상하이 가면 팬들 앞에서 햄버거 들고 있어요. 햄버거 끊었고요. 예, 예. 그때 당시에 근데 사실 룸서비스에 늘 있는 게 햄버거잖아요. 늘 있는 게 햄버거니까 흔하게 편하게 시킬 수 있는 거. 그래서 1일 2식으로 맨날 햄버거만 먹은 적도 있고 여태까지 여러 군데 다녔으니까 어디 나라 햄버거 제일 맛있어요? 우리 토크 진짜 어디까지 가는지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건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난징에서도 햄버거를 한 2번 시켜 먹었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아니 수제버거. 수제버거? 이제 그 룸서비스니까 거기 호텔 수제버거를 먹었는데 와 진짜 맛있는 거예요. 난징 햄버거 맛있어요. 오케이? 한번 제가 남진 가면 꼭 햄버거 먹을 거. 남진 오리 먹어야 돼요. 먹었어요. 어때요? 일단 하얀 오리가 있고 구워져 있는 오리가 있잖아요. 약간 소금에 절여진 약간 백숙 같은 오리가 있었고 네, 맞아요. 구워서 나오는 그런 난징덕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네. 그건 진짜 맛있었어요. 그 야쉐 粉丝汤 그거 오리 썬지 당면국 오리 피 그거 먹어봤어요. 그거 제일 좋아해요. 진짜요? 썬지 드세요? 선지는 좋아하는데 혹시 근데 그게 피가 들어가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썬지 피 맞잖아요. 맞죠? 선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 피인 거예요? 내가 잘못 이해했네. 그때 피 들어가 있어서 피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국물이 또 되게 약간 피 색깔이어가지고 그거는 기름 오이, 빨간 오이, 그거 기름 오이 맞죠? 맞아요. 그 피 아니에요. 그 썬지예요. 제가 또 한국 친구분들이랑 중국 많이 다녔는데 베이징 떡, 그 남진 떡, 그럼 중국에서 치킨 시킬 때 사실은 그거 중국에서 머리 같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 이번에도 같이 나왔어요. 같이 나왔어요. 그거 다음에 한국 친구들 나오면 머리 빼달라고 머리 빼달라고 해야 돼요. 여자 아이돌이었으면 놀릴 때 있어요. 옛날에 고마운 마음으로 루엔 매니저분한테 선물로 베이징떡 선물 드렸잖아요. 그래서 먹어볼까 딱 열었는데 머리 이렇게 나오는 거. 그 매니저 남자예요? 덩졌어요. 이렇게 덩졌어요. 근데 비주얼이 그죠. 확실히 머리가 있으니까 네. 좀 미안한 마음이 들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도 你们要是以后招待韩国朋友的话可以把头和脚去掉因为对他们来说会比较生疏 한국 분들한테 약간 좀 생소한다고 그래서 그때 배웠었어요.
그때 좀 이 얘기 하니까 옛날에 되게 그리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낭만이 있었던 시절이라고 생각을 하고 맞아요. 그러면 지금 다시 그때 한순간 돌아갈 수 있으면 어느 순간 들어가고 싶어요? 그냥 저는 딱 데뷔했던 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데뷔하는 날. 무슨 한이 있나요? 아니요, 한은 없고 다시 한번 그때 그 기분을 느껴보고 싶어요. 진짜 감사하게도 4주인가 5주 정도 활동을 했는데 올 산옥을 했어요. 다 사놓고 다 산옥했었어요. 정말 감사했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그게 쉬운 게 절대 아니란 걸 아는데 그때는 잘 몰랐으니까. 회사 많이 크세요? 아니 그때 당시에는 정말 시크릿 선배님 계셨었고 근데 그래도 약간 중소기획사였고 어떻게 보면 시크릿 선배님들이 벌어들인 돈으로 저희를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니까 그렇게 막 엄청 큰 회사는 아니었고 열심히 이제 대표님께서 서포트를 다 해주신 거죠. 너무 고마운 일이에요. 왜냐면 피에스타 회사 큰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유 선배님도 있고 우리 데뷔 무대 생방송이었어요. 우리 데뷔 무대 생방송이었어요. 그때 제이 씨가 왜냐면 처음으로 무대 올라가니까 제이 씨 머리 풀고 여신 머리 하잖아요. 그럼 생방송 하는데 울었어요. 제이가 머리가 이렇게 춤추다가 이렇게 되고 어떻게 솔직히 머리 처음이니까 경험이도 없고 맞아요. 그래서 긴장도 하고 머리 이렇게 되고 클로즈업 올 때 이렇게 차 이렇게 하는데 머리가 이렇게 되니까 보고 나서 울었어요. 속상하지. 첫 데뷔 무대인데 아무래도 그러면. 계속 올 녹화였다는 얘기 들으니까 너무 부러워요. 근데 우리 그때도 아이유 선배님 잘 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럼 왜일까? 그렇지 슬픈 않아요? 얘기다. 너무 슬퍼요. 우리가 운명이 짠하나 봐요. 원래 짠한 팔자가 갖고 태어나나 봐요. 그래서 제일 뜬 노래도 짠해잖아요. 그러면 데뷔 얘기 나오니까 또 연습생 얘기 우리 친구들 되게 궁금해요. 그 어떻게 연습생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아이돌이 꿈은 아니었고요. 그냥 발라더가 꿈이었고. 발라드 가수. 예. 성시경 선배님. 그쵸. 이제 18살 때 제가 처음으로 노래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9살 때 회사에서 오디션을, 그때 당시에는 회사에서 학원들을 찾아다녔죠. 오디션을 보고 아이들을 뽑아가려고. 우연치 않게 또 그때 당시 회사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저희 학원을 왔다가. 근데 이제 그때 저희 원장님께서 제 영상을 보여드리곤 한번 보고 싶다가 돼서 그게 좀 추진이 잘 돼가지고 이제 뽑힌 거죠. 연습생으로. 제가 그때 8월 달쯤인가 서울 올라가가지고 이제 1월 달에 데뷔를 한 거예요. 그러면 9, 10, 11, 12, 1월 뭐 그 정도 되죠. 5개월? 대략적으로.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 진짜 잘해서 하는 거잖아요. 뭐 그때 당시에는 좋게 봐주신 게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멤버가 5명이 뭉쳐서 연습을 한 지가 좀 꽤 돼 있는 상태였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컬 한 명을 뽑아야 되는데 찾다가 없으니까 뽑은 걸 수도 있고. 노래 잘하니까 뽑는 거죠. 너무 겸손해요. 아유, 거의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바로 앨범 준비를 거의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럼 보컬 꿈이었으니까 춤 같은 거 처음에 접할 때 약간 힘들지 않았어요? 일단 춤이란 걸 배워본 적이 없었고 어떻게? 그래서 정말 막막했어요. 일단은 사실 그때 당시에 댄서 형들이나 누나들이 진짜 무서웠어요. 그때 당시는 막 좀 요즘하고는 다르게 막 엄청 뭐라 하기도 하고 막 엎드려 빠쳐도 하고 막 그런 식이었어서 정말 무서웠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제가 딱 오자마자 그 댄서 형을 딱 마주했는데 거의 군대보다 약간 더 무섭게 저를 약간 대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빨리 쫓아가야 되니까 제가 멤버들 5명은 이미 합이 다 맞춰져 있고 저만 거의 백색,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하루에 안무를 하나씩 땄어야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안무를 한 6개인가 7개를 던져주고 이거 다 외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긴 습관이 빨리 뭔가를 배우는데 빨리 잊어먹어요. 아이돌들 솔직히 연습생 생활 노래 춤 하는 것보다 빨리 습득하는 능력도 가르쳐줘요. 맞아요. 아무래도 저희는 또 막 연말 되면 갑자기 무슨 안무를 또 배워야 되고 막 선배님들 거 무대 막 해야 되고 그런 게 갑작스럽게 많이 생기니까 되게 빠르게 익히고 빠르게 잊혀지고 네네네. 그런 게 그쵸. 눈물을 머금고 했죠. 제일 기억 남는 순간.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이요? 그때 당시에 어떤 그 연습생으로 계셨던 다른 형이 있었는데 저희 멤버 말고 그 형이 이제 딱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같이 연습실에 있는데
했던 첫 마디가 되게 약간 당황스럽게 했던 게 있었어요. 넌 언제 나갈 거야? 약간 이게 첫 마디였어요. 아, 이게 연습생들의 세계인가? 경쟁하는 약간 그런 건가?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또 제가 되게 그때 당시에 좀 도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부산에서 올라왔고 이 서울 깍쟁이들 내가 이겨내겠어? 약간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막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왜냐면 서울에 친구도 한 명도 없었고 정말 그때 당시 핸드폰도 뺏겨서 없고 그냥 의지할 데가 없었죠. 멤버들한테 밖에는. 예. 그때는 같이 살았었죠. 맞아요. 2층 침대 3개 놓고 6명이서 같은 방에서 잤었어요. 보통 연습생 할 때 다 우리도 2층 침대에 있었어요. 맞아요. 그때 당시에는 뭐 저희 그때 당시랑은 사실 복지라는 시스템 자체가 틀려요. 진짜 요즘에는. 그때 BAP 연습생 할 때 식사는? 연습생 이제 데뷔조가 됐을 때는 회사에서 다 이제 식사를 이게 제공을 해주셨어요. 근데 약간 그쵸, 장부에다 사인하고. 근데 먹다가 막 다 같이 막 화장실 불티나게 가고 막 장에 이상신호 오고 그런 적도 많고 탈이 나가지고 막 한 끼에 3,500원 막 이런 식단이었는데 그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었어요. 정해져 있었고 우리 회사 좋았었는데 우리는 정해지지 않아서 저희는 막 비싼 걸 먹거나 그러진 못했어요. 항상 그 정해져 있는 가게를 통해서 똑같은 딱 그것만 거기 정해져 있는 메뉴가 몇 개 있었어요. 뭐 볶음밥, 돈가스 뭐 이런 거요. 제육 이런 거 거기서 안에서만 먹었어야 됐어서 뭐 그때는 뭐라도 먹을 수 있으면 다행이었죠. 뭔가 안쓰러우면서도 그 낭만이 머릿속에 떠올라요. 같이 돈가스 먹고 같이 화장실 배탈하고 맞아요. 그런 시기 솔직히 그립죠. 물론 힘든 건 당연한 건데 그때 그 힘듦이 되게 낭만도 있었고 추억도 됐고 그런 힘듦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때가 좋았죠. 어느 순간부터 사실 BAP 컴백 안 하게 돼요. 마지막 활동이 월드 투어였고 그 투어를 끝으로 이제 해체가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전에 투어 직전에 이미 저희 리더 형은 계약이 종료가 돼 있는 상태였고 시간이 다르구나. 시간이 달랐었어요. 먼저 데뷔를 한 상태였었어 가지고 그래서 그때 마지막 한국 공연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몰랐죠. 아무리 이제 끝이라고 어느 정도 끝이 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어렸으니까 그래도 계속해서 만나겠지, 계속 보겠지, 어떻게든 기회는 생기겠지라는 무지한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막상 현실이 되고 뭔가 아예 다른 세계구나 라는 걸 너무 크게 느낀 순간이었고 많이 힘들어졌죠. 그리고 팬분들한테는 미안한 마음이 안 그래도 컸었는데 더 그게 커지고 팬 여러분들도 많이 지치는 시간이 됐었던 것 같고 그냥 자연스럽게 저희는 해체를 하게 된 거고요. 그냥 계약이 종료되면서 근데 그 전에 좀 저희가 많은 일들이 있었으니까 회사와의 문제 등등등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좀 쉬고 싶었던 것도 있었을 거고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들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복합적으로 생기면서 그 당시에 모두가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솔직히 되게 아쉬웠었어요. 좀 더 길게 하면 좋겠다. 늘 그 마음이었었거든요. 저희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모든 아이돌들이 약간 그 마의 3년, 4년 막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아니나 다를까 저희도 이제 그런 이슈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분들 덕분에 다시 어떻게 보면 돌아왔단 말이죠. 돌아와서 계약 기간을 채우고 끝냈는데 그때 이후부터는 진짜 뭔가 회사의 서포트와 보호 아래에 있다가 이제 홀로 서기를 하면서 현실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큰일 났다.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저도 사실 피에스타 활동 끝나고 한국에서 계약 끝나고 중국 갔었잖아요. 혼자 일하게 되니까 슬럼프도 많이 오고 맞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거 아닌데? 원래 이런 거예요? 당황하기도 하고 솔직히 사기도 당하고 사람들 하는 말 다 믿으면 안 되구나 이렇게 그거 여러 가지 사소한 것 때문에 슬럼프 많이 왔잖아요. 대양 씨도 그때 약간 그런 시기 저는 거의 한 16년도부터 군대 가기 전까지 한 20년도까지 계속 슬럼프를 쭉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사실 계속 힘들다가 그래서 제가 원래 전역을 하고 나서 22년도에 제가 전역을 했는데 그때부터 계속 쉬었어요. 이제 그만해야겠다 생각을 했었고 정말 그만두려고 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군대를 입대한과 동시에 나는 이제 가수는 그만할래 라는 마음을 강하게 먹고 22년도 12월 달까지
아예 마음을 접어놓은 상태로 그냥 다 내려놓고 살았었죠. 네. 다른 일을 좀 해보려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슬럼프를 겪었을 때 제일 가장 힘든 건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리 힘들어도 혼자 있지 않고 집에만 있지 않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나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뭔가 조금이라도 빨리 떨쳐내려고 진짜 본인이 엄청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운동하고. 그쵸. 저도 그래서 쉬는 동안 엄청난 스트레스와 좀 그런 거에 빠져 있을 때 운동을 통해서 좀 많이 괜찮아졌었거든요. 밖으로 나가시고 절대 집에서 혼자서 계시지 마시고 분명히 주변에는 응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희망을 잃지 마세요. 네. 원하는 거 못 할 때도 기대치 내려요. 그럼 마음이 편해요. 맞아요. 할 수 있는 거 일단 앞에서 할 수 있는 거 먼저 하고 틱을 모아 태산 점점 내가 나중에 할 수 있는 거 하게 돼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저도 진짜 이 말에 너무 공감해요. 정말 한없이 바닥을 찍어 보니까 오히려 마음이 되게 편해졌고 그때부터 오히려 새로운 것들이 쌓이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20대 때보다 훨씬 빠르게 뭔가 많이 습득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안정감도 찾아지고. 네. 그래서 우리 같이 화이팅 합시다. 짜요. 짜요. 예를 들면 이번 달도 에핑크 선배님도 재개업하고 피에스타 작년에도 재개업하고 EAP는 그런 계획이 없나요? 사실 저희는 작년에 했었어요. 4명이서 방정유문이라고 해가지고 4명이서 이제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하고 끝이 났었어요. 그래서 또 좋은 기회가 생기면은 다음엔 또 같이 이렇게 해서 중국에도 가고 하면 좋겠다. 네, 하는 좋아요. 생각입니다. 노래도 솔직히 계속 나오면 좋겠고. 맞아요. 앞으로 뭐 노래가 나오면은 무조건 갈 겁니다. 기다려주세요. 왜냐면 아이돌 활동 끝나고 나서 각자 다른 회사예요. 맞아요. 맞추고는 그냥 마음 맞춰서 되는 일이 아니고 맞아. 회사끼리도 상의해야 되는 거 있고 스케줄도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 솔직히 어려움이 있어서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언젠간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 언젠간 나와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때는 멤버들이랑 다 같이 나오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때도 우리 차오름 같이 나와주세요. 같이 나오겠습니다. 꼭. 약속. 약속. 그 너무 좋은 얘기도 많이 나눠주셨고 마무리 인사 부탁드려요. 중국에 계시는 우리 많은 팬분들 이렇게 좋은 기회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좋고 앞으로는 자주 찾아뵐 테니까요. 기다린 만큼 꼭 제가 보답하러 가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新年快乐! 新年快乐! 마지막에 그 목소리 우리는 BAP yes sir 하고 듣고 싶어요. 지금까지 우린 BAP yes sir 감사합니다. 대현이었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谢谢。